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 찬성한다가 24.7%, 잘 모르겠다가 4.4%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경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들이라든가 또 권리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이렇게 개혁 내용에 대해서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이 개혁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정부에 대한 신뢰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형사사법구조 개혁에 관련된 이런 논의사항들이 좀 민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검사들이 과거 권한을 갖다가 굉장히 남용해갖고 잘못된 행태를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99%의 사건은 일반 민생사건들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처리한 사건들이 이게 관련해갖고 좀 더 국민들이 정말 100명 중에 단 한 명의 국민들이라도 또 소외되거나 또는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는 게 저희 국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13일에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의 장애여성 공감, 민변여성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단체들과 좀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수사지휘와 정권 송치가 안 되면서 사건 공조가 검찰, 경찰 사건 공조가 안 된다.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나 심각하다. 1심 판결 받는데 3, 4년씩 걸린다. 피해자들이 그거 기다리다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완이 가능해요? 지금 그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일단 확증 편향 또는 편견을 갖다가 벗어나기 쉽지는 않으니까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는 경우도 많고 서로 핑퐁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수사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소유 과정에서 저희 상세하게 좀 대안들은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 불기소된 380사건 분석했더니 이의 신청 비율이 30%에서도 미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재하고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 하시냐 하면 피해자가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이의 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상처를 받아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된 걸 보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인지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사건은 오히려 암장될 수 있지만 악성 그런 고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의식 그냥 공감하고요. 다만 그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대개 처음부터 고소인이든 피해자든
사회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해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갖고 또 권리구제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검찰이 신경 써야 될 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만약 수사 내용도 진행 과정도 잘 모르고 결과 통지만 받아갖고 이해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비용이 사법 비용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같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하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 수당도 너무 낮아서 실제로 사건이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순간 사건에 손을 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 자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질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변 여성위원회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단순히 운 좋게 좋은 수사관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권 송치 그리고 피해자 불송치 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기록 열람 등사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1분 더 드려요? 네. 네. 예, 어떤 의원님들이 바로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논의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잘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1분 더 드리세요. 저희가 네.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될 의원님이 계셔서 김남희 의원님 하시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또 현안 질의로 그리고 난 다음에 현안 질의 시간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 장애인 목소리, 아동 피해자 목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의원님들 잘 논의해 주세요. 이 정도만으로는 안 되지 않나요?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예, 법안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